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지 알았잖아요? 자, 다시 쓸까요? 운동량이 뭐라고요? 운동량은 뭔지 모르고, 자,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얘도 방향이 중요한 거야. 자, 충격량은 뭐라고요?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얘도 힘의 방향에 따라서 충격량의 방향이 함께 결정되는 겁니다. 힘을 어떻게 받았는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았는가? 반대 방향으로 받았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단위는 둘 다 뭐 쓰라고? 뭐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위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어요? 우리 둘은 어떠한 관계에 있어요? 충격량은 그 충격을 받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뭐예요? 같아요 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얘가 엄청 자꾸 쓸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는 언젠가 그 언젠가 하겠고, 그 다음 친구가 뭐냐면 충돌이 나와요. 충돌. 둘이 부딪힐 거야. 자, 갑니다. 잘 썼어. 자, 질량이 M1인 물체가 고마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헛짓거리 할 때는 한 번씩 웃어주고 그래. 웃으라고 하는 건데. 질량 M2인 애가 V2로 달리고 계셨습니다. 뒤에 놈이 빨랐나봐요. M1이 빨랐나봐요. 아마 가다 부딪히겠죠? 꽝 했어요. 자, 그림이 또 이상해졌어. 그러면 1번이 자, 2번을 때리죠. 그죠? 그러면 2번 친구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나요? 그 본인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1번, 2번인 친구는 이렇게 1번이 2번을 때린 힘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뒤에 놈이 빨라서 이게 속도가 V1이 V2보다 빠르니까 결국 얘가 얘를 때리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뉴턴의 운동 몇 법칙에 따라 3법칙에 따라, 그죠? 야가 자를 때렸으면 자도 야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친구도 2번 친구한테 힘을 받아요. 2번이 1번을 때렸어요. 그죠? 근데 그 힘은 보시다시피 본인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았죠. 자, 그거 생각해 주세요. 아, 1번은 충격을 반대로 받는구나. 자, 그래서 그럼 질문 또 하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른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하셨으니 1번이 2번을 때리는 힘과 2번이 1번을 때리는 힘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자, 아, 힘의 크기가 같구나.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서로 힘을 가한 시간도 뭐 할까요? 같겠지. 둘이 부딪혔는데 한 놈은 길게 힘을 주고 한 놈은 짧게 이상하잖아. 그지? 힘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이 작용한 시간도 같으니 서로에게 작용한 충격량도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죠? 다만 자, 1번 친구는 본인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고 2번 친구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식이 이렇게 써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며. 그럼 내가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돼요? 그러면 뭐 안 될 게 뭐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 운동량의 변화를 풀어서 쓰는 거야. 그지? 질량 곱하기 나중속도 질량 곱하기 처음속도는 질량 곱하기 나중속도 질량 곱하기 처음속도. 됐습니까? 그러고 이 마이너스 잘 살려갖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세요. 그러면 충돌 전 1번의 운동량과 충돌 전 2번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1번의 운동량과 충돌 후 2번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식이 나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죠? 뭔 얘기냐면 충돌하는 과정에 분명히 힘을 받고요. 충격을 받아요. 그 결과 1번도 2번도 본인의 운동량의 변화가 분명히 생겨. 근데 적어도 뭐는 안 변한다야.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무슨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전체 운동량은 보존돼.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들을 뭘로 많이 하냐면요. 바퀴 달린 의자 있죠? 자, 바퀴 달린 의자에 두 분이 앉으세요. 그죠? 그래서 마주보고 밀어요. 어떻게? 한 놈이 저놈을. 쟤는 너는 밀지 말고. 나만. 나만 이렇게 밀면 나는 서 있고 쟤만 가냐? 그럴 리가 있나? 그잖아? 둘이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무게 차이를 좀 둬야겠지. 크고 질량이 많이 나가고 힘이 센 놈이 질량이 가벼운 친구를 앞에다 앉혀놓고 밀어. 그러면 나도 밀리고 쟤도 밀리긴 밀릴 거야. 그런데 누가 더 멀리 가요? 저분이. 왜? 가벼운데 왜? 충격량은 똑같다며. 운동량의 변화랑 똑같다며. 그지? 자, 요 식을 보시면, 그죠? 질량은 뭐한데 같아도, 뭐라 그랬는데,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도, 질량이 작으면 속도 변화가 크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가벼운 친구가 멀리 가는 거야.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험은 뭐 그런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수레를 가지고, 수레 두 개를 놓고, 한쪽은 그냥 수레만, 한쪽은 추를 막 올려. 그 다음에 두 수레 사이에다 뭘 놓냐면 용수철을 놔요. 용수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눌러. 그치? 그럼 용수철이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뾰로롱. 그치? 그러면 자, 생각해봐. 내가 손을 놓기 직전, 손을 놓은 직후는 처음 상태가 얘가 지금 정지 상태야. 그럼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0이야, 0. 0. 그리고 내가 손을 탁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놈하고 이쪽으로 가는 놈하고 운동량이 반대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놈 플러스고 한 놈 마이너스고 돼서 결국 합치면 얼마 돼? 0 되는 거야. 아, 운동량은 보존되는구나.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둘이 충돌하든 셋이 충돌하든 상관없고요. 언제나 보존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 2에 가면 둘이 아니고 셋이 충돌을 시켜요. 기분 나쁘게. 근데 적어도 여기서는 셋은 안 나옵니다. 셋은 어떻게 나오냐면 A가 B랑 부딪히고 나서 B가 C랑 부딪혔다가 다시 이놈이 와서 A랑 또 이렇게는 나와. 등장은 3명이 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셋이 동시에 부딪히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내가 말한 대로 A가 B랑 부딪혔는데 B가 다시 튕겨서 가갖고 저쪽에 가는 C를 때렸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따로따로 하시면 돼. A가 B랑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 놈이 다시 저희 가서 C랑 충돌할 때도 운동량이 보존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떠한 충돌 과정에도 뭐 하더라? 전체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보존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논술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수시에서 논술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논술 전형에서 문제, 되게 단골 문제였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우선 작반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식을 이렇게 전개를 안 하고 뭘로 바꿔 하시면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갈 때 뭐 썼어요? 가속도의 법칙 썼잖아.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뭐 썼어? F는 M에 있었단 말이야. 그지? 똑같이 여기서 여기 갈 때 뭐 쓰시면 돼요? 가속도의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할 때 필요하지 않은 법칙은 뭡니까? 그럼 누구야? 관성의 법칙. 이유가 뭐야? 조건이 안 맞아. 관성의 법칙은 조건이 뭐예요? 힘을 안 받았습니다잖아. 힘 안 받았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거기다 구구절절히 쓰는 거지, 이제. 자, 그림 요거 나오고, 문제 1번.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세요. 그럼 이걸 막, 저거, 여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썼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가속도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 놓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은 운동 법칙이 있는가? 있다. 3번. 무슨 법칙인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4번. 이유가 뭔가? 그것도 주저리 써야지 또. 그죠? 그게 한 문제. 그런 유사한 문제가 2개나 3개가 나오고요. 그거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주고 쓰라 그런다 그러더라. 근데 뭐 요즘 많이들 안 하더라고. 옛날에 진짜 잘 나갔는데 논술. 와,
정말 우리가 맨날 그래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야 이제 결국 원서를 접수하는 거잖아. 그지? 그 접수비 되게 비싸거든. 야, 이 정도면 그때 제일 과학에서 논술 많이 보던 학교가 건국대였나 그랬거든. 근데 건물 하나 세우겠는데? 말하면서 수업했어. 자, 충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 여기다 써야 되겠다. 참고 사항인데 충돌의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요. 비탄성 충돌이 있고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실은 운동량, 충격량에서 이 충돌의 종류는 잘 다루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알아보기 막 이런 데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탄성 충돌은 탄성이나 비탄성이나 완전 비탄성이나 운동량 보존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것도 셋 다 충돌이니까. 그런데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과연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거야. 에너지. 여러분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거는 통합과학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기억나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요. 자, 2분의 1 mv제곱을 구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서 충돌하기 전에 2분의 1 mv, 1 어쩌고 저쩌고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충돌은 운동량도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애가 있어. 걔는 탄성 충돌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네 둘은 안 돼요. 그리고 완전 비탄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제가 찰흙을 놓고 다른 찰흙으로 던져.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두 찰흙이 어떻게 될까? 한 덩어리가 되지. 그치?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는 걸 완전 비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충돌을 해도 얘는 다 보존이 되고요. 근데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둘이 가다가 꽝 했는데 같이 가면 완전 비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은 둘이 가다가 하나가 되는 거고 뭐 셋이 가다가 하나가 돼도 완전 비탄성이겠지. 그리고 탄성은 우리가 주변에서 굳이 보자면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당구장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당구공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꽝꽝꽝 잘 쳐지라고. 그리고 비탄성은 그 외 다는 그냥 비탄성 충돌이야. 그래서 얘는 충돌의 종류가 원래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그냥 충돌이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어쨌거나 어떠한 충돌을 하더라도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구나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결국엔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이 벌어지면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와중에 안전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 또 하나는 내가 최대한 충격을 가해가지고 뭐 하고 싶냐면 충격을 받은 대상의 마지막 운동 상태를 빠르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쟤를 좀 멀리 날리고 싶거든. 그런 거 내가 대포를 쏘는데 멀리서 쏘면 좋을 거 아니야. 적과 나의 거리가 멀리서 쏴도 대포가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 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돌과 안전은 맨날 나오는 그림 요거예요. 여기 달걀이 있어요. 집에서 이런 거 하지 마요. 내가 우리 애한테 얘기했다가 엄마가 괜히 과학 선생님이라고 이딴 거 했다가 달걀을 몇 그릇 깨먹은지 몰라요. 달걀을 일정한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두 달걀을 떨어뜨릴 거고요. 질량이 같고 높이도 같은 곳에서 떨어뜨릴 거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 놈은 방석을 대고 하고요. 한 놈은 맨 바닥에 떨어뜨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자유낙하 배우셨으니까 얘가 지금 정지로 출발을 하셔서 같은 높이를 낙하하면 방석에 닿기 직전, 그지? 맨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어때요? 누가 커요? 작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죠? 기억나요? 자유낙하는 질량에 상관이 없었어. 낙하 높이가 똑같으면 똑같이 떨어지고 마지막 속도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의 속도가 V야, 둘 다. 그지? 근데 질량도 둘 다 M이야.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이 우리 둘이 같지? 내가 그걸 그냥 이렇게 쓸게요. MV. 그리고 부딪히고 났어.
그럼 뭐 얘 뭐 튕겨나가? 자, 그냥 정지야. 둘 다 정지. 뭐 깨지고 정지할지 안 깨지고 정지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정지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A의 경우든 B의 경우든 뭐하다? 같다요. 같다. 그죠? 내가 똑같은 질량의 물체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뭐 하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충돌한 후에 뭐 정지를 하게 된다면 얘가 충돌하는 이 방석에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과정 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요. 그죠? 그 말은 A가 받은 충격량도 B가 받은 충격량도 뭐하구나? 같구나야. 그런데 달걀을 깨고 싶겠어요? 안 깨고 싶은 거죠? 안 깨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충격량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이미 같다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이거야.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그래서 방석을 대고 안 대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얘가 늘어나요. 더. 방석이 더 시간이 늘어나. 시간. 그러면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이 늘어나면 힘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같은데 얘가 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지. 그래서 힘의 크기가 A가 작아요. 그래서 A는 안 깨지는 거고요. B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집어 던지시면 안 돼요. 집어 던지면 둘 다 깨져요. 그냥.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 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A는 완만하게 그려지고요. B는 가파르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A 그래프 면적 아래, 그지? A 그래프 면적 아래나 B 그래프 면적 아래는 면적은 똑같아. 왜? 시간 힘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였어? 충격량이었잖아. 아까 충격량 같다고 그랬거든. 면적은 똑같은데 그 충격이 작용한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B는 요만큼밖에 안 걸린 거고 A는 이만큼 걸리는 거고. 그래서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죠? 전체적으로 힘이 줄어드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중에 일어나는 평균 힘 크기 자체가 얘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안 깨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우리의 일상에 이용해 봅시다.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받는다면 뭘 해서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보고 싶어요. 힘 역작있지? 충격력을 줄이고 싶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읊어봐요. 에어백. 그죠? 번지점프를 뛰는데 나 줄 달고 그냥은 안 뛰잖아요. 줄 달고 뛰잖아요. 그 줄이 탄성이 있어야 되게 없어야 되게? 커야 돼. 탄성이 아주 좋은 줄을 매달고 해야지. 그냥 밧줄 같은 거 매달고 뛰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밧줄 같은 거 얘가 안 늘어나니까 힘이 되게 커져요. 근데 고무줄을 매달고 뛰어야 얘가 쭉 늘어나면서 시간이 늘어나고 힘이 줄어드는 거야. 그 사람이 안 다치는 거거든?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글러브. 모든 선수들의 글러브. 권투 선수의 글러브이든, 야구 선수의 글러브이든, 뭐든. 야구공 그냥 잡으면 큰일 나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 흔히 공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배우니, 너네? 이렇게 잡으라고 배워. 여기서 이렇게 잡지 말고. 그지? 그럼 이것마저도 뭐야? 시간을 늘리는 거야. 자, 또 뭐 있냐? 자동차 범퍼. 그 다음에 뭐 이것처럼 뭐 보관할 때 막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나 그지? 완충제 같은 거 싸잖아. 그지?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안전벨트도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지만 안전벨트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늘어나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생각해, 야, 사고가 났는데 핸들에 안 부딪히겠니? 부딪히는 거야. 근데 에어백도 터주고 안전벨트도 늘어나면서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덜 다치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실제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줄여서 좀 안전해 봅시다 라고 만든 도구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 원리, 그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는 대포를 멀리 쏘고 싶어요. 그죠? 자, 대포를 멀리 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포라는 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포신이 있으면
대포 R을 여기다 넣고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뜨겁게 하면 가열된 공기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이 가해지는 거야, 힘. 그래서 여기 이 포신 끝을 튀어나가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고요. 그냥 얘가 중력을 받아서 뾰로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목적은 이 수평거리를 늘리는 게 목적이지. 그지? 이걸 늘리려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여기서 나갈 때 속력을 늘리면 좋겠어요. 여기서 빠르게 나갈수록 멀리 가서 떨어져. 근데 시작은 정지로 하는 거야, 무조건. 그잖아, 내가 포실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처음은 정지였는데 마지막 속도는 늘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운동량으로 표현을 하면 얘가 지금 정지 상태니까 운동량이 0이란 말이에요. 처음 운동량이 0이죠. 근데 쭉 밀려서 마지막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란 말이야. 내가 이 V를 늘리고 싶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증가시키면 되죠. 그렇잖아. 처음 상태가 0인 건 똑같으니까. 변화량이 크면 마지막 상태가 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를 늘리고 싶다는 말은 뭘 늘리고 싶은 거야? 이 대포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늘리고 싶다는 말이야. 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라는 충격량과 같다고 배우셨으니까. 그치? 그럼 충격량을 늘려야 돼. 근데 내가 알기로 충격량은 말이야, 작용한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걸 늘리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나 이제 힘을 늘리거나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 그지? 근데 힘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힘도 늘릴 대로 늘리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왕이면 이 포신을 뭐 하게 만든다? 길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요, 시간. 그래서 이걸 늘리면 얘가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니까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건 식은 안 쓸게요. 그래서 얘를 또 어디다 예시를 들 수 있냐면 골프를 치는데, 그죠? 그 코치님이요 맨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공을 끝까지 보고 치세요. 끝까지 휘두르세요 말을 제일 많이 해. 처음에 그런 거 배울 때. 야구를 배워도 그렇고 테니스를 배워도 그렇고 골프를 배워도 뭘 하든 끝까지 휘두르세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끝까지가 의미가 이거예요. 내 힘을 많이 벌릴 수는 없고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늘려줘야 운동량의 변화가 커지고요. 그래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 야구 선수가 뭐 별거 있어? 멀리 쳐갖고 넘겨버리면 끝이지? 그잖아? 그지? 골프는 어때요? 멀리 가서 그 동그란 홀에 제일 먼저 놓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 우선 멀리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 충격량을 늘려서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를 늘리는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뭐라고 굳이 내가 쓸 말이 없네? 이렇게 함께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요거 맨날 이런 거 얘기하다가 내가 맨날 하는 얘기, 해주는 얘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